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1주택자는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은가요? 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무주택자분들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1주택자 편인데요. 1주택자인데 왜 집을 사지?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1주택자는 보통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보다 좋은 동네, 보다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시도하신 분이 있겠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저도 그런데요.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거주하는 집 외에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갭투자로,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사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어느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내는 취득세, 살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까지 모든 혜택을 촘촘하게 제공을 해요. 그 목적은 바로 정부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목표는 부동산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좌우도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 무서운 상승장이 펼쳐졌었죠. 그래서 집값 안정의 명운곤란은 대통령의 명이 있었고 국토부 장관이 몇 차례 바뀌면서 수십 번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집값 안정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까지 교체됐고 현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 40%더 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유의 말로 논란을 빚기도 했죠. 결국 모든 정부의 부동산 목표는 똑같아요. 바로 집값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세금 문제는 전문가이신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에 어떤 상담을 통해서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나 하는 것이 상담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뼈대는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그 소득세율이 양도 차익에 따른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2%까지 각각 누진 과세되고 있어요. 그리고 1주택자가 1년 미만에 그 주택을 팔 경우에는 40%의 기본 세율이 주어집니다. 즉 1년 미만의 집을 사고 팔 때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주택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지난 장에서 어땠어요? 그 무서운 상승장 속에서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 바람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세율을 기본 세율 플러스 20%, 30%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을 매겼어요. 정말 징벌적이죠. 그래서 세율이 뭐 70%, 80%까지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도저히 어떤 집을 사고 팔 엄두를 못 내죠. 그리고 반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지금 정부 들어선 12억 원으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장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준도 상승되는 게 맞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거 1세대 1가구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 상승장에서 갖가지 규제가 너무 많이 촘촘하게 주어져서 지금은 뭐 세무사조차도 이 양도세 계산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하락장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난 규제가 하나하나 다 걷어지고 다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뼈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 2,
3입니다. 1, 2, 3. 즉, 첫 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집을 살 것. 그리고 첫 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 번째 집을 팔 것. 이 1, 2, 3 요건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자, 지난 장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뿐만이 아니라 보유기간 2년 플러스 2년의 거주기간까지도 있죠. 이것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이런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도 어떤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다주택자는 2주택자 8%, 3주택자는 12%예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나 법인을 통한 어떤 투자 바람을 다 잠재웠어요. 자,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도 대폭 강화가 됐죠. 1주택자의 경우에도 0.6%에서 3%까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난 장에서 집값이 2배, 3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똘똘한 한 채 가지신 분들에게도 정말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이 높이 지금 책정된 상태입니다. 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죠. 다만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종부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다소 완화됐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세제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사이클상에서 1주택자는 과연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사이클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일정한 사이클을 두고 상승과 하락이라는 사이클을 가진다고 했고요. 상승장에서는 각각 회복기와 급등기,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급락기와 침체기라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언저리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 고점 언저리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파악함으로써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그를 통해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저점에 나타나는 어떤 시장 상황, 정부의 정책, 고점에 나타나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은 어떤 공통된 양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급락기 또는 후퇴기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주택자하고 똑같아요. 1주택자 여러분들도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직장에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시드머니 불리시고요. 또 예금저금, 지금 예적금 어떤 이자 이율 굉장히 높잖아요. 5% 이상 주는 곳도 상품도 많고요. 이럴 때 저금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저축하면 난다는 말이 실감 날 때죠. 그리고 부동산 공부도 그냥 틈틈이 유튜브 정도 통해서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체기에는 좀 갈리는데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때도 급락기 또는 후퇴기와 마찬가지의 포지션을 취하라고 했는데 1주택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심리 상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주택자는 주택을 사본 경험도 있고 몇 번 갈아타기 하신 분들은 투자의 개념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지에 청약 신청을 하셔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가점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당첨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는 분양가 갈아타기. 어떤 이때는 미분양도 나는 곳도 속출하기 때문에 줍집이나 마필 통해서 갈아타기를 시도하신다면 좋겠죠. 또 이때를 혹시 놓치거나 하신 분들은 회복 기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상급지 갈아타기, 즉 본인의 자본금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왜? 대출 이자의 이 당시에는 저금리일 가능성이 높고 또 설사 이자도 주택 상승분이 훨씬 커버하고도 남을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청약 신청, 분양가 투자도 계속해서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급등기가 되면 역시 주거용 부동산은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1주택자 가지신 분들은 어떤 거주 목적에 사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1주택은 갖고 계시면서 실거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내가 상급지의 좋은 아파트, 즉 똘똘한 아파트이거나 또는 이 집이 대출이 없거나 또는 20% 이내에 적은 대출일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이 생겨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정말 상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을 가졌을 때 어떤 투자의 목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때의 그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잦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똘똘한 한 채 또는 대출이 없거나 20% 이내 적은 대출자 외에는 주택을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차라리 상급지 전세 살면서 체험하시고 저절로 공부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1주택자의 어떤 아파트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급락기 매수하시지 말라고 했고요. 침체기가 되면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도 또한 1주택자가 매수할 좋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급등기에는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1주택을 제외하고는 매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투자의 정석. 1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은 언제죠? 하락장 후기인 침체기 또는 상승장 초기인 회복기. 사이클상에서 2번이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1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목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쉽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쉽다. 감사합니다.